안녕하세요. 크롱사사입니다. 현재 시간 2025년 7월 7일 오전 5시 57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08,800달러고요. 지금 이 추세선 돌파를 두고 돌파했다가 테스트하는 척하다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뚫고 올라오는 또 지랄병 무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만 잘 잡아 놓으시면 돼요.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하단의 이탈 여부가 저의 기준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일본 기준 21선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준 21선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러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볼 수 있는 근거가 뚜렷하지는 않죠. 저는 여전히 조금 상방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변수가 좀 몇 가지 생겼죠. 첫 번째가 이제 7월 9일 이게 제일 중요하죠. 트럼프의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관세 데드라인 하나. 두 번째가 지금 8만 개의 10년 이상 묵은 비트코인의 움직임. 아직 거래소로 입금된 양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00개 정도 의심되는 물량이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이 1만 개씩에서 찢어진 상황이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거냐의 여부.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부채한도 협상안. 머스크의 신당 창작.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MC까지. FOMC는 아마도 이번에도 동결일 것 같으니까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게 7월 9일날 과연 이 관세 조치가 유예가 될 건지 아니면 또 트럼프가 또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건지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기술적 분석보다도 만약에 여기서 특별한 악재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무난히 정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또 여기서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면 차트가 충분히 다시 한번 바닥 확인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바닥을 확인하러 내려갔을 경우에 가장 유력한 지지 라인은 대략 10만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달러 언저리 여기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여기에는 이제 가장 강력한 상승 추세의 지지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주 EM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 매물대 강한 반등 자리. 그 다음에 온체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숏텀 홀더들의 실현 가격 역시나 10만 달러 부근에 대략 위치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만 달러 후반인데 아마 오늘자 데이터가 갱신되게 되면 대략 한 10만 달러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가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자리는 대략 10만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뚜렷한 하락 신호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생긴 건 맞아요. 특히 이 두 번째 8만 개의 10년 묵은 비트코인이 움직인 부분은 작년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사태가 터졌을 때하고 약간의 그 데자뷰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이때도 이제 장기 홀더 물량이 한번 움직였거든요. 조금 그 부분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도 장기 홀더 물량이 한번 움직였어요. 한 5월쯤에 움직였거든요. 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움직였습니다. 장기 홀더 물량이 움직인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오는 건 따로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 이걸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자, 그 물량이 매도를 위해서 거래소로 들어오게 되면 되게 위험한 물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물량이 그 물량의 일부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 들어온 물량이 하나 있거든요. 요것도 좀채로 움직이지 않는 물량인데 요거 보이시죠? 이 물량이 그 물량의 일부일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물량의 일부일 가능성은 있겠다. 이건 대략 10년 이상 묵은 물량이거든요. 100개 정도가 일단 거래소로 흘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조정이 조금 나오기도 했고요. 블록으로 보게 되면 얘가 들어오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대략 10만 9천 달러에서 죄송합니다. 여기 구간에서 대략 여기 하단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만 9천 달러 후반에서 다시 10만 8천 달러 초반까지. 그리고 이제 이걸 일봉 단위에서 보게 되면 하나 이렇게 튀는 지표가 하나 보이시죠? 한눈에. 튀는 지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줄이게 되면 쓸데없는 거 일단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 줄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들어온 물량이 되게 조금 코인니스 뉴스에 이렇게 도배가 될 정도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의 물량이 이렇게 움직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정도 급의 올드 물량이 크게 움직였던 구간은 여기 보시다시피 5월 말 6월 초 구간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디냐면 작년 이란 이스라엘 사태 터졌을 때 2차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지난 이제 언제였죠? 7월 4일 날 또 물량이 이렇게 크게 움직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이 정도 급의 물량 거의 1년 만에 움직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작년에는 이제 이 물량이 움직인 이후에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캐리 트레이딩 사태도 있었고, 비트코인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5월 말 6월 초니까 여기쯤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월 말 6월 초니까 이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큰 조정이 나오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때는 후보 시절이었죠. 암호화폐 관련 행사 참여하면서 비트코인은 전략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공약이 발표되면서 큰 반등이 나왔고, 하지만 다시 7월 말에 7말 8초에 엔캐리 트레이딩 사태, 즉 갑작스러운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급격한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60주 EMA를 여기서 확인하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썩 좋은 지표는 아니죠.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선제적으로 야 이건 큰 빅숏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느냐?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이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에이지 밴드에 있는 물량도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큰 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직은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 이 물량이 움직였고 이 물량이 움직인 부분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악재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보시고요. 중요한 건 아직 이 물량이 움직이기는 했는데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다는 정황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또 거래소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일단 이 물량이 같이 움직였다는 게 조금 이제 꺼림직한 부분은 있습니다. 딱 100개 맞춰서 넣은 거 보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 지갑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걸 조금 봅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이게 뭐 가독성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이거 이게 또 렉이 있네요. 봅시다. 이 친구죠. 한눈에 보셔도 뭐 되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요거죠, 요거. 10년 이상 된 지갑이고, 평단이 $100입니다. 평단은 여기서 평단 확인이 안 되네요. 평단 확인도 가능한데 아마 평단이 $100에서 $1000 사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일이 일어난 건 맞아요. 되게 특이한 일. 일어난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 물량이 개인 지갑으로 찢어진 것도 맞고, 갑자기 깨어난 것도 맞는데, 그리고 이게 또 누구 물량이냐 뭐 이런 설왕설래도 있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건 이 물량이 아직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움직인 건 맞는데 아직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이 지갑에서 관리되고 있는 물량의 일부가 100개 정도 거래소로 들어온 의심되는 정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타이밍이 좀 맞죠. 얘네들도 어지간해서 움직이지 않는 애들인데 움직인 걸 봤을 때 조금 지울 거 지우고 분명히 좀 의심되는 정황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같이 움직이죠. 그럼 아마도 이 지갑을 다시 한번 이제 뭐 리밸런싱을 하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같이 쓸려 들어온 게 아닌가, 100개 정도는 거래소로 쓸려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물량도 이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에이지 밴드의 애들인데 딱 100개에 맞춰서 100개가 조금 넘네요. 125개네요. 125개. 이때도 125개고. 보통 관리되는 지갑의 물량은 숫자를 특정 숫자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개, 뭐 50개, 125개 뭐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조심해야 될 상황인 건 맞습니다. 되게 조금 특이한 수준의 물량이 들어온 건 맞아요. 근데 아직 얘네들이 이제 거래소로 들어오려면 이 빨간색 데이터가 튀어야 되거든요. 이 빨간색 데이터가 튀어야 돼요. 근데 아직 이 빨간색 데이터가 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빨간색 데이터가 튀게 되면 하락의 전조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락의 전조 현상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빨간색 데이터가 가장 크게 튀었던 구간이 여기죠. 네. 작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12월 초에 고점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이렇게 빨간색 데이터가 빈번하게 확 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즉 올드홀더들이 트럼프 당선 호재를 통해서 개인 매수세가 일어났을 때, 기관 매수세 포함해서, 즉 숏텀홀더들이 대거 시장에 새롭게 진입했을 때 자신들의 물량을 한번 정리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관세 이슈가 본격화되었을 때 위험관리 차원에서 집어넣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면 호재가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터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본격적인 ETF 상승 빔이 나왔을 때 턴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자, 여기 구간 ETF 통과 찌라시와 함께 ETF 첫 거래일이 확정되었을 때 역시나 물량을 턴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올드홀더들은 평단가도 낮고 일단 물량도 많다 보니까 어느 타이밍에 터냐면 호재가 나오면서 장대 항공이 바뀌고 있을 때 손바뀜 구간에서 자신의 물량을 단기 홀더들한테 넘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 이 친구들이 이제 매도를 끝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단기 조정이 나온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거 이후에 단기 조정. 네. 근데 아직 개인 지갑에서 그 움직였던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있다는 정황은 없습니다. 네. 중요한 건 네. 이 정도의 입금량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즉 이거 지레 겁먹고 이건 빅숏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원체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7월 9일 자, 조심은 해야죠. 네. 7월 9일 특히 또 트럼프가 이상한 발언을 하게 되면 네. 조심은 해야겠죠. 네. 워낙 7월에는 이벤트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부채한도 협상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고 제가 뭐 여러 번 조금 언급을 실은 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조금 한 번 정도는 보충되어져야 되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네. TGA 잔고가 지금 말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한 달 전부터 댓글로 좀 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고 네.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의 감세 법안 원빅 비우리풀 빌이라고 그러죠. 네. BBB. 네. 미국 부채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었고요. 거기에 삔또 상해가지고 지금 머스크는 신당 창당의 실질 작업에 들어간 상황이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조금 이제 바닥 구간에 지금 다다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제가 직전 영상에서 말씀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유동성을 보충해야 되는 구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때처럼 네. 혹은 그 이전처럼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유동성을 보충해야 되는 구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유동성에 공백이 생길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어쨌든 이 TGA 잔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즉 미국의 채권 발행량은 그대로 그냥 M2 유동성의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호재입니다. 네. 그 호재가 알트코인까지 넘어가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호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보셔야 될 게 결국 이걸 조금 보셔야 돼요. 네. 이걸 조금 보셔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하락 국면에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방준비금 잔액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네. 비트코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부분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덜스 도미넌스고요. 네. 자, 그냥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것도 라인으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네. 바꾸고 이평선도 지우고 여기에다가 이걸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네. 어떻죠? 네. 상당 부분 조금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상당 부분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조금 선행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네. 이게 지금 연방준비금 잔액 추이입니다. 떨어지고 이제 뭐 대략 한 분기 정도의 텀이 있은 후에 하락이 나오죠. 네. 고점 짚고 떨어지고 대략 역시 한두 달 정도의 텀 후에 어덜스 도미넌스가 떨어지죠. 네. 이른바 이제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서 가장 큰 알트코인 상승장이 나왔던 구간이 결국 여기거든요. 네, 한눈에 보셔도 네, 여기에요. 네. 이때가 이제 SEC에서 여기가 어디냐면 SEC에서 모든 알트들에 대해서 증권 이슈 SEC에서 모든 알트 증권 이렇게 선언했던 날이고 소송 이슈가 터졌던 날이고 네. 하지만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전 크리스마스 때
그 다음에 1분기 즉 3월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가장 크게 올랐고, 이 기간 동안 솔라나가 4000%가 올랐고, 이 기간 동안 10배 넘게 상승한 알트들이 수두룩했죠. 저도 실은 이 구간에서 가장 알트코인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이제 보시게 되면 연방준비금 잔액 추이하고, 여기서 이제 연방준비금 잔액 추이가 같이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먼저 올라가고 뒤따라가죠.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떨어지죠. 그럼 지금은 이제 연방준비금 잔액 추이가 어떻게 되냐? 박스권이죠. 그럼 결국 이 연방준비금 잔액 추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그게 지금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안에 타결과 좀 큰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큰 알트장이 아니라 이런 짤막한 알트장 정도는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빠르면 이번 주고요. 이번 주부터. 좀 요 정도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7말 8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눈에 보셔도 이제 이런 사이클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빵빵 올라가는 사이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시장에 주입되는 사이클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그럼 기껏해야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바이든이 선거 준비한다고 앨런 할망구가 정말 없는 살림의 기상천외한 드라이빙을 통해서 유동성을 끌어올렸던 이 사이클. 솔라나가 저점 대비 어쨌든 4000%가 올라갔던 사이클. 그래서 뭐라고요? 알트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왜? 이때에 비해서 알트코인의 숫자 자체가 5배, 10배 이상 늘어났는데 시장의 유동성은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가 있는 유동성을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이나 암호화폐 관련 파생 상품들이 다 지금 뺏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이제 예외가 있는 코인은 딱 2개밖에 없죠. 현물 ETF를 통해서 직접적인 유동성 수혜를 받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러면 다른 알트들도 ETF가 통과되게 되면 순간적인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겠네? 네, 맞습니다. 순간적인 유동성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인 유동성이 들어왔을 때 한 달 이내에 무조건 탈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절대 알트는 손도 대지 마세요. 그게 올 연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알트코인들 ETF가 다다다다다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이런 말씀들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암호화폐 관련 주식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 홀딩하는 게 리스크 대비 수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트코인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 유동성을 풀어제끼는, 근데 아시다시피 아시잖아요. 현실 부정을 하실 뻔. 코로나급의 유동성이 들어오려면, 코로나와 같은 월드 팬데믹 이벤트가 사실상 중세 흑사병 이벤트 이후에 몇천 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이벤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 상황에서 알트코인이 그렇게 올랐던 거고, 분명히 탈출 자리는 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탈출 못하시면 이제 정말 많이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드려보고 싶네요. 이제 없습니다. 이제 도저히 탈출의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정말 최악의 상황은 뭐라고요? 여전히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높다라는 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드리고요. 최소 여기까지는 좀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추세가 깨졌을 때 이미 상당 부분 실은 알트코인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박살이 났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직 떨어질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았어요.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조금 희망을 꺾는 얘기라서 정말 죄송한데, 뭔 소리냐, 결국엔 또 올 거다. 네, 옵니다. 알트장 올 거예요. 근데 되게 성이 안 찰 겁니다. 결국엔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것만 못했네 정도의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반등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조금 주저하지 말고 정리를 하시고 알트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는 게, 야, 알트 하나 할 거면 코인 왜 하냐? 이런 질문 제가 한 몇 년 전에 설문조사 했을 때도 그런 거, 야, 비트나 알트나 똑같은 씹사기지, 알트 하나 할 거면 코인 왜 하냐? 이런 분위기, 이런 의견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이렇게 미국이 끝도 없는 빚잔치를 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들도 무서우니까 비트코인을 전략준비 자산으로 키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들도 무서우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띄우는 거거든요. 지들도 무서운 거예요. 지들도 침몰할까 무서우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비트코인 빼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금화 가지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달러에 대한 해칭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달러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칭 자산은 비트코인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있어야 돼요. 미국이 이렇게까지 폭주하고 그 빚잔치 때문에 트럼프가
저는 한때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도전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미국 출신이 아니어서 그건 못하지만 결국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그게 단순히 트럼프의 의중이겠습니까? 저는 그 뒤에는 결국 지금의 판을 설계한 페이팔 마피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슬슬 금이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죠. 암호화폐 진영과 트럼프 진영 사이가 선거 운동을 같이 하면서 바이든과 게리 갠슬러를 몰아내자라는 공동의 적과 공동의 이익과 나름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때는 끈끈이 붙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결국 지금의 이제 미국의 부채, 그다음에 결국 지금의 달러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과연 뭐가 우리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 건가? 그건 단 하나뿐입니다. 개인의 콜드 월렛에 보관된 비트코인. 이건 저의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나 기관들이나 이른바 부자들 사이에서.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쓰레기 같은 알트코인 가지고 아웅다웅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0.0001개라도 0.1개라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게 자신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아마겟돈급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지고 한 1년 또는 한 2년 정도 시장이 회복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 뭐라도 해칭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정도 일은 사실상 2020년에 있고 그 이후로는 지금 없거든요. 물론 뭐 중간중간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고 9.11 테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벤트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세 이벤트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뭐 한 분기 내지는 6개월 뭐 길어야 한 1년을 넘지 않는 그 정도의 이벤트였는데 2000년 닷컴 버블은 2년 동안 이제 꼬라 박아버렸거든요. 그리고 한 20년간은 계속 그냥 달러 찍어내서 메꾸고 달러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냥 달러 찍어내서 메꾸고 달러 찍어내서 메꾸고 이게 이제 관성화돼 버렸는데 머스크는 이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죠. 아, 그 끝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 연방정부는 파산할 것이다. 연방정부가 파산한다는 얘기는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미 국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말 그대로 그 브레튼 우주 체제 맞나요? 네. 닉슨이 만들어 놓은 거 브레튼 우주 체제 맞죠? 아니면 아니다라고 밑에 정정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그때 이제 월남전 때니까 70년이네요. 거의 50년 동안 이어진 이 브레튼 우주 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고 대략 100년 동안 딱 지속되어진 미국의 1급 체제가 무너진다는 얘기죠. 세상이 바뀐다는 얘기고 시대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고 대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그 격변 속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것이냐 이거죠. 답은 비트코인이다. 그것도 현물. 그것도 거래소에서 입출금 받으면 우리는 실제 지난 계엄 사태 터졌을 때 모든 입출금이 거래소의 논리에 따라서 막히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이미. 내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10개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내 컨트롤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 지갑으로 빼시라는 겁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어쨌든 이번 주에 조금 잘 풀렸으면 좋겠고 관세 이슈만 좀 잘 해결되면 지금 이 돌아다니고 있는 8반기 물량도 뭐 찻잔 속 태풍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7말 8초까지 알트장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도 뚜렷하고요. 근거도 꽤나 뚜렷합니다. 결국 저는 이게 하단으로 깨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상승 추세도 조금 무너진 상황이고 특히 RSI가 상당 부분 큰 근거를 저는 제시해주고 있다고 봐요.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저항받으면서 도미가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추세도 지금 뚫린 상황이고 또 한번 저항받으면서 보시다시피 그렇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여기 하단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RSI가 약간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번의 저항 실제 알트코인들 방어력이 지금 괜찮죠. 그래서 최소 여기 1대1 레벨, 1.618 레벨 혹은 최대로 떨어지게 되면 2.618 레벨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딱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세 하나 딱 만들어 두시면 여기 하단이 딱 1대1 레벨하고 겹치거든요. 그럼 여기 평행 채널 하나 보이시죠? 딱 여기 두 자리가 아마도 알트코인 수익 실현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말 8초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7말 8초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관세 이슈가 조금 잘 해결되고 네. 이런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 그래서 뭐 요때 나왔던 지난 5월에 나왔던 반짝 알트장 수준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 5월에 나왔던 뭐 이런 움직임, 네. 이런 움직임은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7말 8초가 되게 탈출 자리로서 상당히 기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 9월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네. 요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그리고 이제 푸치 한도 협상안이 이게 빠르게 타결이 안 되면서 또 신문지상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뉴스가 아마 7말 8초쯤에 나올 것 같아요. 네. 바이든 때에도 그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여름쯤에 그때는 조금 일찍 나왔구나 그 이슈가.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그 감세 법안 때문에 푸치 한도 협상안이 단기간에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죠. 뭐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거든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압도적으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결국 동수가 나왔어요. 즉 공화당 일부도 반대를 했고 벤스 부통령이 찬성표 던져가지고 그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즉 공화당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공화당의 기본 이념은 재정 정책에 있어서 부채 확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가 미국 부채 이거 문제 있다라고 잡기 위해서 도지라는 새로운 기관까지 설립하면서 머스크까지 그 자리에 앉혔는데 관세 이슈 때리면서 이러다가는 또 이제 다시 한번 디폴트 나게 생겼으니까 모든 태세 전환을 그냥 다 해버렸거든요. 네. 뭐 감세안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는 단기 국채로 돌려막기 안 할 거야 라고 계속 비판했잖아요. 바이든 너 문제 있다. 앨런 할만큼 너 문제 있다. 장기채 발행할 거다. 뭐 심지어는 10년물이 아니라 100년물을 팔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대국으로 어쩌면 관세 전쟁을 터뜨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야, 관세 좀 깎고 싶으면 야, 우리 100년물 좀 사가라. 10년물 좀 사가라. 장기채 좀 사가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오히려 10년물 금리가 오르면서 인기도 없고 하니까 결국 이제 똑같은 전략을 쓰기로 태세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본적으로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머스크가 결국 신당 창당까지 간 거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부채 한도 이슈가 시장에 또 하락을 위한 큰 핑계거리 내지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구나. 근데 결국엔 다 뭐라고요? 단기적인 하락의 트리거, 단기적인 공포를 조장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의 감세 법안이든 부채 한도 이슈가 늘어나든 단기채 돌려막기든 장기채 롤오버든 어쨌든 미국의 부채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고 미국의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의 M2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결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의 근본적인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 끝은 뭘 향하고 있다고요? 비트코인 떡상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네. 항상 이걸 생각하시고 과연 뭐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은 단순히 5% 10% 수준이 아니라 최소 25% 이상은 비트코인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나. 네. 달러도 불안하고 네. 원화도 이제 지금 한 1350원쯤에서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가 있고 네. 요새 달러가 너무 떨어지죠. 이것도 조금 이게 조금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조금 겁이 나긴 해요. 네. 요게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서 이게 트럼프 1기 그 반감기 3년차 사이클이고 지금 트럼프 2기 반감기 3년차 사이클이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솔직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여기쯤에서 사이클 고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대략 여기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근거였어요. 네. 이 사이클 고점의 근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지난 2017년 말 사이클 고점이었고요. 네. 여기도 좀 드릴게요. 그다음 여기가 여기에요. 여기 2021년 사이클 고점입니다. 비트코인 고점. 네. 그러면 이 달러가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번 3년차 반감기 고점이겠거니라는 이제 내심 생각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떨어지는 폭이 크다 보니까 어디까지 떨어지려고 이러는지.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반감기 사이클 고점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건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죠? 네. 정말 제 예상대로 빠르면 9월, 10월이 될 수 있고 가장 높은 가능성으로 12월 또는 1월. 정말 늘어질 대로 늘어지면 뭐 내년 중간 선거까지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설사 이렇게 쌍바닥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리가 2021년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11월 또는 12월이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에 4월에 고점이 나왔으니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지금이 뭐 이런 자리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봤을 때 9월이네요. 9월. 역시 12월에 고점이 나왔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뭐 달러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한 4, 5개월 남았다는 얘기죠. 네. 여름에 한번 반등하고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8, 9월이 그러니까 좀 위험한 것 같죠. 한눈에 보셔도 8, 9월은 좀 위험한 것 같죠.
마지막 조정인 것 같죠. 네. 여기 구간. 네. 그러면 7말 8초에 좀 탈출을 잘 해야겠다. 그냥 이번 주에 또 트럼프가 이상한 소리 하게 되면 탈출해야겠네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제 사이클의 끝이 빠르면 3, 4개월 혹은 6개월 내지는 7개월 이내에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보기를 많이 켜놓은 상황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공개 영상을 많이 올리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네. 마무리 잘 하시라는 의미예요. 네. 정확히 꼭지가 어디가 될지는 나름 자신은 있지만 저도 잘 모르겠고, 네. 어차피 최고점에는 못 판다라는 생각으로 특히 알트는 이번에 정말 탈출 못하면 정말 가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좀 단디 먹으세요.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결론은 아직은 괜찮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고점 돌파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설사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최악의 상황이 나와서 설사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10만 달러가 지켜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20주 EMA가 10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20주 EMA가 이미 10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네. 20주 EMA가 이미 10만 달러까지 올라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봉 시작하게 되면 아마도 10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직전 이 트레이비 컨펌된 매물대이자 세력이 크게 움직였던 자리고요. 그 다음에 쇼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자리, 네. 그 다음에 지금 8만 개 움직인 거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결국 큰 조정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물량이 거래소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 이거죠. 이거 거래소로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 만약에 거래소로 들어오게 되면 장기 홀더 물량이 작년 5월 말 6월 초 수준만큼 거래소로 들어오게 되면 제가 바로 커뮤니티 글이나 영상을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은 오히려 롱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 네. 개파락은 조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이게 CME 갭이 보시게 되면 개파락이 조금 나올 것 같아요. 대략 지금 1000달러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108,100달러니까 개파락은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는 조금 하시고요. 월요일날 항상 변동성이 있고 어쨌든 7월 9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트럼프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해주느냐. 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의 미래도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도 코스피도 7월 9일까지는 조금 장이 안 좋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도 어마어마한 기회의 자리가 결국 나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죠. 그 자리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략 한 29,000포인트부터라고 시작하시면 돼요. 여기죠, 여기. 여기에서 매수 못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절대 매매하면 안 되시는 분들. 대략 29,000포인트에서 크게 조정이 오게 되면 한 27,000포인트까지도 조정이 올 수 있거든요. 이 5년짜리 추세에 대한 돌파 후 리테스트 자리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왔을 때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7월 9일까지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섣불리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건 무조건 조정이고 무조건 빅숏이다라고 지나친 현금도 안 좋고요. 네. 7월 9일 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트럼프 망인 거예요. 네. 그냥 소셜로 무슨 짓거리를 할지. 네. 하지만 지금 상황만 보게 되면 이건 이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리는. 이런 자리는 정말 한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자리거든요. 네. 물론 조기 대선 열렸을 때 여기에서 사셨으면 또 좋겠죠. 네. 비상계엄 터지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망하는 건가? 원달러 환율 막 1450원대까지 막 올라갈 기세였을 때 여기 자리에서 사셨으면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자리에서 사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늦어도 이제 조기 대선 있었을 때 사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딱 한 번의 기회가 남았어요. 네. 그럼 비트코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7말 8초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기준으로 충분히 수익 구간 꽤나 분명하게 기준 잡고 가져가실 수 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